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창호그룹 회장 이창호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70세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늘은 손녀 이수빈의 고등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박정숙 여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아들네와 같이 가시죠. 이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따로 가겠소? 볼 일이 있어서. 박정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볼 일이요? 손녀 졸업식인데? 이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그녀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1974년 여름. 순희. 이창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희.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비서 김상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그 학교 청소 용역 직원 명단입니다. 이창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명단에서 한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순애. 68세. 그녀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5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그 여자가 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이창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수조원의 자산.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갖고도 그는 50년간 한 여자를 잊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상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창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늘 졸업식에 학생이 몇 명이지? 전교생 320명입니다. 그 중에 박씨 성을 가진 학생은? 김상무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박씨는 17명입니다. 그중 졸업생은 5명이고요. 이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중에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있나? 김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학년 2반 박서연. 성적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창호가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습니다. 박서연. 그 이름을 처음 들은 건 3개월 전이었습니다. 손녀 수빈이가 집에서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반에 엄청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데 걔 할머니가 우리 학교 청소부야. 근데 신기한 게 있어? 걔랑 나랑 생일이 똑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창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생년월일 청소부 할머니. 그는 비밀리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의 가족관계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박서연의 아버지 박민수는 1975년생이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름이 박순희였습니다. 1974년 가을. 이창호는 순희를 버렸습니다.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식당 종업원의 사랑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협박, 어머니의 눈물, 가문의 압박. 23살의 이창호는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순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였습니다. 이창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닿지 않았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50년간 숨겨온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모든 것을 잃는 일이 되더라도.
1974년 여름. 서울 외곽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23살의 이창호는 그곳에서 순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일하는 21살의 처녀였습니다. 손님에게 밥을 퍼주는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웃는 얼굴은 해바라기처럼 밝았습니다. 창호는 그 식당에 매일 갔습니다. 오늘도 된장찌개요? 순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근데 네가 끓인 거로. 순이의 볼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끓인 건 좀 짜다던데요. 짠 게 좋아. 네 손맛이니까. 둘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창호는 순이에게 자신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것을 숨겼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버스를 타고 그녀를 만나러 갔습니다. 순이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재벌가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창호야, 우리 결혼하면 어디서 살까? 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네가 원하는데 아무데나. 시골도 좋고 바닷가도 좋고 나는 그냥 작은 집이면 돼. 창호 너랑 같이 살 수 있으면? 창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오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창호의 아버지가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들이 가난한 식당 종업원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장 그 여자와 헤어져라. 아버지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창호그룹의 후계자가 종업원과 결혼한다고? 내가 죽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어머니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창호야, 제발 철 좀 들어라.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면 이 집안은 웃음거리가 된다. 창호는 순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리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우리 헤어지자. 뭐라고?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우리는 안 돼. 창호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순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호야, 나 지금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창호야. 창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순이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에게 민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혼자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창호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고 창호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완벽한 가정.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순이가 있었습니다. 버리고 온 첫사랑. 외면했던 아이, 50년간 그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명은 그를 다시 순이 앞에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식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학생들은 교복 위에 졸업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강당 뒤편 구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이 고등학교 졸업식에 이렇게 숨어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의 눈은 두 곳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앞줄에 앉은 손녀 이수빈. 그리고 강당 한쪽에서 청소 도구를 들고 서 있는 나이든 여자. 박순희였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그녀였습니다. 순희는 늙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는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순희라는 것을, 자신이 버렸던, 자신의 아이를 혼자 낳아 키웠던 그 순희라는 것을. 순희는 강당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를 지나며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청소부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의 눈에는 오직 그녀만 보였습니다. 68세의 늙은 청소부.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21살 해바라기 같은 그녀였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들과 졸업생 여러분. 교장의 인사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창호는 졸업생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3학년 2반. 성적 우수상 수상자. 그녀가 자신의 손녀와 같은 날 태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박서연의 아버지 박민수는 이창호의 아들이었습니다. 순이가 혼자 낳아 키운 그 아이. 그렇다면 박서연은 이창호의 친손녀였습니다. 이수빈과 박서연. 두 소녀는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날 태어난 이복자매였습니다. 한 명은 재벌가의 손녀로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한 명은 청소부의 손녀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이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강당 천장에 달린 CCTV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창호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순이만 보였습니다. 이제 성적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발표했습니다. 3학년 2반 박서연 학생. 단상으로 나와주세요. 박서연이 일어섰습니다. 교복 위에 졸업가운을 입은 소녀는 당당했습니다. 그녀가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이창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서연은 젊은 시절의 순희를 닮았습니다. 해바라기 같은 미소, 밝은 눈동자. 50년 전 식당에서 보았던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이창호는 주먹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자, 외면했던 아들, 그리고 만나보지 못한 손녀. 50년의 세월이 그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졸업식이 잠시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창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자 화장실 앞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이창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이야.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순이가 멈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68세의 늙은 얼굴. 하지만 눈동자는 5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그 눈이 이창호를 알아보았습니다. 창호.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야. 이창호야.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처음의 놀라움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뭐 하러 여기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50년 만에 뭐 하러 나타난 거야? 이창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50년의 세월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손녀가 여기 다닌다며? 순이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이수빈. 창호 그룹 회장의 예쁜 손녀.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등교하고. 이창호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 3번 갈아타고 학교 와. 할머니가 청소부인 게 창피하다고 애들이 놀릴까봐 항상 먼저 와서 기다려.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웃긴 거 알아? 우리 서연이랑 네 손녀가 같은 날 태어났어.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운명의 장난인가 봐. 이창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이복자매라는 것을, 같은 피를 나눈 손녀들이라는 것을. 순이야. 나. 말 마. 순이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50년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창호야. 나 할 말 있어?
그때 내가 하려던 말. 뭔지 알아? 이창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임신 사실을 말하려 했다는 것을. 그때 네가 내 말 들었으면 민수는 아버지 있는 아이로 자랐을 거야. 근데 너는 듣지도 않고 돌아섰지? 순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알아? 애들이 놀려대도 참고, 엄마 없이 자라도 참고, 그 애가 평생 참으면서 살았어. 이창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순희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미안하면 뭐해? 돈으로 해결할 거야? 니들 재벌은 다 그러잖아. 이창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 여기 온 건 다른 이유야.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민수 앞으로 된 주식이야. 내 지분의 30%. 그리고 서연이 이름으로 된 학자금 신탁.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돈으로 때울 생각이야? 아니. 이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시작이야. 오늘 졸업식이 끝나면 기자회견을 할 거야. 50년 전 내가 저지른 일을 다 말할 거야. 민수가 내 아들이라는 것도. 1975년 봄. 서울 외곽의 허름한 산부인과였습니다. 22살의 순희는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리고 아이 아버지도. 힘주세요. 조금만 더. 산파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순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창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돌아섰던 그 차가운 등이 떠올랐습니다. 으아. 순희가 소리쳤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아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작은 울음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들이에요. 산파가 외쳤습니다. 순희는 지친 얼굴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담은 눈. 주먹처럼 작은 손. 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내 이름은 민수야. 그녀는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지만 엄마가 10배로 사랑해줄게. 네가 아버지 없는 거 절대 부끄럽게 안 만들게. 그날부터 순이의 고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민수를 업고 일할 때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뭐라고 해도 참았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어디 있어?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순희는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그게 더 쉬웠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민수는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 순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어. 너를 많이 사랑했어. 근데 일찍 하늘 날아갔어. 민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 한 장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하늘을 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순희는 그런 민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살아있어. 재벌집 아들이야. 근데 우리를 버렸어. 그 말을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에 가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아내는 서연이가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도 과로로 40대에 쓰러졌습니다. 결국 서연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순희는 68세에 손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학교 청소부로 일하며 손녀를 먹였습니다. 서연이가 부끄러워할까봐 학부모 참석은 피했습니다. 멀리서 손녀가 잘 지내는지만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순이의 삶이었습니다. 50년간 혼자 감당한 삶이었습니다. 졸업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창호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순이와의 대화가 끝나지 않았지만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졸업장 수여가 끝나고 졸업생 대표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연설자는 박서연이었습니다. 성적 우수상 수상자인 그녀가 졸업생 대표로 선정된 것입니다. 서연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이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계십니다. 좌중이 웅성거렸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할머니가 걸레질 하시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를 부끄러워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서연이 강당 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강당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당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다른 영상이 떴습니다. 누군가 CCTV 영상을 틀어버린 것입니다. 화면에는 강당 뒷자리에서 혼자 우는 노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쓴 노인. 하지만 화면이 확대되자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건 창호그룹 이창호 회장님 아닌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창호가 앉아있던 자리를. 하지만 그는 이미 일어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창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아버지. 앞줄에 앉아있던 그의 아들 이준혁이 놀라서 일어섰습니다. 왜 여기 혼자 계세요? 무슨 일이에요? 이창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벌 회장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창호의 시선이 순이에게 향했습니다. 강당 구석에 서 있는 청소복을 입은 68세의 여자. 50년 전 자신이 버린 그 여자. 이창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식당 종업원이었고 저는 재벌집 아들이었습니다.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가문의 압박에 굴복해서 임신한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가 말하려는 것을 듣지도 않고 돌아섰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기 서 계신 분입니다. 이창호가 순이를 가리켰습니다. 박순애 씨. 이 학교 청소부로 50년을 혼자 살아오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순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순이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 씨가 낳은 아들이 박민수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제가 외면한 제 아들입니다. 이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졸업하는 박서연 학생은 제 손녀입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서연이 충격받은 얼굴로 이창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회장님 손녀라고요? 이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내 손녀야. 내가 50년간 외면했던 가족이야. 앞줄에 앉아있던 이수빈이 일어섰습니다. 이창호의 다른 손녀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서연이가 제 언니라는 거예요? 이창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이복자매야. 너희 아버지들이 이복 형제고. 강당의 탄식이 흘렀습니다. 재벌 회장에 숨겨진 가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창호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네 할머니가 평생 고생한 건 다 내 잘못이야. 네 아버지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도, 네가 가난하게 자란 것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겁해서. 50년 동안 비겁해서. 하지만 오늘 네가 할머니한테 사과하는 거 보고 깨달았어.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이창호가 순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 앞에서 그는 68세의 청소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희야. 미안해. 50년 동안 미안했어.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겠어? 순희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순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는 못해. 50년은 너무 길었어. 이창호의 어깨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순희가 이어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한테는 잘해줘.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거야? 이창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희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50년의 한이 조금 풀린 것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서연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이수빈도 다가왔습니다. 처음 만난 이복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언니. 저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가족이니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당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창호는 순희 옆에 섰습니다. 50년 만의 재회. 용서받지 못한 죄.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CCTV에 찍힌 재벌 회장의 눈물. 그것은 50년간 숨겨온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